제가 마이크를 쥐고 오늘 경남도당의 변성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김재국 사무처장님 또 중앙당 일에 바쁘신데 우리 진선정 최고위원님 이 지역의 통영 고성 통영 우리 박청정 위원장님 또 김태환 위원장님 우리 김재국 사무처장님 그 다음에 여성위원장님 이익환 우리 동진이 거제위원장님 아까 그분 안 오셨네? 박재영 아무튼 오늘 뵈니까 참 고성에 계신 분들이 좀 빠지신 것 같고 그죠? 아까 그분은 유영목 그분이 안 오시고 유성목 오셨어요? 아 오셨네. 합천인데 끝까지 가셔서 한경부. 예 아무튼 지금 그 서명대 이 내용을 보면은 총선 끝나고 서명대가 좀 주춤했어요. 근데 지금 이제 조직위원장 선임을 130몇 군데 하면서 서명대가 불이 붙었습니다. 부산에서부터 바람을 불어가지고 대구가 제가 대구 보고 정신 좀 차리라고 정말 독려를 많이 했어. 지금 대구 경북은 보통 서명대 열면은 책임당원 한 50명씩 받아요. 책임당. 일반 당원은 뭐 그 배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경남이나 또 다른 지역은 어렵습니다. 사실은 특히 경남은 이 민주노총이 창원 중심으로 해서 거제, 통영 뭐 등등등 좀 민주노총이 확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데 지금은 그 문재인 말을 잘못 인용했던데 물 들어올 때 뱉디하라 요즘 이제 물 들어오는 거 아닙니까? 무슨 물이 들어옵니까? 이 외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물이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제 문재인은 썰물이에요, 썰물. 그냥 썰물도 그냥 빠지게 해서는 안 되겠다. 분명히 책임을 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경남 지역은 저도 지금 출신은 대구 출신이지만은 경남 부산을 대구만큼 오는 것 같아요. 대구만큼. 그것은 그만큼 영남권이 중요하다. 우리 이 공화당의 중심은 아무튼 이 영남권이 일어나야 된다. 또 여러분들이 벌써 횟수로 따지면 5년 아닙니까? 2016년부터 우리는 그 과정에서 정말 그 투쟁의 리더 혹은 투쟁의 정당 이런 정당이 없었을 때 눈에 뻔히 박근혜 대통령이 죄가 없고 쟤들이 지금 거짓 선동을 그때는 민노총이 장악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하노 전 러시아 대사께서 어제 청문회에서 미국 청문회 집회죠. 이거는 굉장히 기획된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벌써 4년 전부터 정상적인 정권 교체가 아니다. 소위 사회주의자들, 토착 사회주의자들, 친북주의자들, 반미주의자들, 또 자생 공산주의자들, 그리고 소위 말하는 이 좌파들, 이들이 뭉쳐가지고 그들이 하려고 했는데 추미애 당시 당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다. 계엄령을 선포할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근데 결국은 자당 내에서 배신해 버렸잖아요. 자당 내에서. 유승민이나 김무성이 저하고 10년을 국회에서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배신하지 않았으면 절대 탄핵은 안 됩니다. 그 탄핵 이후에 대통령 임기 동안에 어떠한 일이 상황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문재인 정권 잡고 딱 2달 만에 제가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이라고 한 거예요. 독재. 왜? 그들이 하는 형태가 제가 정말 놀랬던 것은 3월 10일 날 멀쩡한 대낮에 사람이 5사람이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태극기 하나만 들고 있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대낮에 경찰들의 잘못에 의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이 사실을 대한민국 대한민국 역사상 단일 집회에서 이렇게 많은 분이 돌아가신 건 처음입니다. 그때 백남기 농민 한 분 돌아가신 거 가지고 1년이 국회가 마비됐어요. 그런데 제가 이 사람들이 큰일 낼 사람들이라고 본 거는 그때 모든 언론 방송이 어느 언론 방송을 뭐 조중동뿐만이 아니라 모든 언론 방송이 그 돌아가신 5분 수십 명이 다쳤잖아요. 그분들을 다 묻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야 이것들이 앞길이 모인다고 정말 그 어려운 상황에서 돌아가신 분이 있는데 그것을 한 언론도 얘기하지 않고 다듬다. 그것은 단합, 소위 말하는 이 좌파들이 들어오면은 자기들이 뭔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은 뇌물 한 번 받지 않았어요. 저는 너무 내용을 많이 제가 2017년 1월 16일 날 나와요. 태극기 집회. 그 과정들이 나중에 이제 글을 쓸 텐데 실명의 이름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그 배신자들의 속속들이가 다 나와요. 우리가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대통령 탄핵되시고 4년을 지켜봤다고. 그때 마지막 탄핵소추 하는 그날 제가 그랬어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하면은 정권 좌파들한테 넘기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무너진다. 그때 당신들 책임져라. 그러고 저는 탈당해서 나오는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 4년 임기가 수석들이 얼마나 많고 총리가 몇 명이었고 장관이 몇 명이었습니까? 한 명도 참여 안 합니다. 왜 안 하는지 아세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제가 직접 다 만났잖아요. 어떤 수석은 그 처남이 공기업에 있고 처남이 공무원이라서 아들이 이번에 사법시험이 돼가지고 내려놓을 게 너무 많더라고요. 내려놓을 게 못 나와요. 근데 우리 공화당을 중심으로 한 민초들이 이거는 불이다. 이것은 거짓이고 그렇게 모였을 때 우리가 참여할 때 전부 행진하고 태극기 들고 나가 좀 이랬어요. 길거리에 반은 익하고 있었다니까. 내용도 모르고. 우리는 그때 벌써 내용을 알고 있었는데. 그리고 세월이 4년이 지나고 지금 보니까 이거는 정말 대한민국에 태어나서는 안 되는 엉터리 같은, 엉터리도 그냥 엉터리면 되는데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또 하나는 자기 발뺌 다 하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은 다 무너뜨리고 경제 다 무너뜨리고 공산주의자들이 김일성 소위 막스 레닌 김일성 이자들이 생각하는 중산층을 무너뜨리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중산층은 중국 폐렴 때문에 거의 다 무너졌어요. IMF에 겨우 외환위기에 겨우 다시 복원되다가 이번에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오늘 그 보도판에 보니까 우리도 좋은 백신 맞고 싶다 이런 그 있대요. 영국하고 백신 얘기를 제가 잠깐 해봤어요. 어느 정도로 상황이 문제가 되느냐. 영국은 410만 명이 확진이 됐어요. 410만. 우리나라 몇 명이에요? 11만 명. 영국은 며칠 전에 700명 확진될 때 우리나라 난리가 났잖아요. 4차 편입. 그때 3,500명 확진됐어요. 그런데 영국은 2달 있으면은 이제 중국 폐렴 코로나 정식 선언을 해봅니다. 다음 주부터 영국은 외부에서는 마스크 안 써요. 실내에서만 써라. 이게 무슨 차이겠습니까? 경제를 더 이상 무너뜨리지 않고 국민들을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자영업자들을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은 백신밖에 없어요.
K방역 잘한다고 그래 떠들었는데 우리나라는 아시아권에서도 앞자리를 못해요. 우리 공화당이 중국인들 출입금지 다 시켜라. 비행기도 막고 항만도 막고 다 막아라. 그거 다 막았는 나라는 지금 백신에 상관이 없어. 돌아가신 사람 대만, 홍콩, 중국 사람 제일 많이 다녀. 호주. 이런 나라들은 우리 말할 때 다 덮어버린 거예요. 중국 사람 들어오지 마라. 무슨 똥배짱인지 시진핑한테 무슨 책이 잡혔는지 사대주의도 주권 국가에서 이런 사대주의는 없는 거예요. 중국의 사대주의. 그러면서 중국 사람 풀었어요. 그리고 대구에 우한에 학생들이 수학여행 600명 들어온다. 600명. 거기서부터 끝난 겁니다. 신천지에 갖다 대지 말라는 거예요. 신천지는 누구가 발원지가 있고 그 다음에 퍼진 거고.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이 중국 소위 코로나 방역, 피해 방역은 뻥입니다. 뻥. 왜? 중산층 무너지고 자영업자, 우리 진순정치하고도 자영업하고 자영업자 무너지면요 못 일어납니다. 왜? 대출 받아가지고 자기 있는 재산 다 돼가지고 자기가 그동안에 몇십 년 모아놨던 거 다 투자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자영업자 하는 사람이 집에다가 돈 놔두고 하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장사 안 되니까 100만원, 200만 재난지원금 주다고 그게 됩니까? 결국은 무너져요. 이제 식당 문 닫아야 된다. 자영업 문 닫아야 되는데 문을 못 닫는 것은 문 닫으면 그 다음날로 은행에서 대출 환수 들어옵니다. 대출 환수 못 갚으면 어떻게 됩니까? 집에 빨간 딱지 다 붙어요. 끝나는 거잖아요. 죽지 못해서 자영업 운영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정세균이 별명이 뭐죠? 2주만 더. 별명이 2주만 더요. 2주만 더, 2주만 더. 근본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백신 문제는 이것은 역사의 죄인들이에요. 소위 반역죄입니다. 우리나라가 한 달에 독감 백신을 맞출 수 있는 한 달의 숫자가 1000만 명입니다. 하루에 3만 3천 명을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어요. 진단하는 것은 하루에 5만 명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 세계에서 제일입니다. 안 하잖아요. 지금 오세훈이가 신속 진단 키트 하면 코로나 엄청나게 확진자 나옵니다. 그러면 언제 코로나 끝나냐?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안 끝납니다. 왜? 백신 수급에 계획이 없어요. 그거에 대한 대비도 우리가 좀 해야 되겠다. 자, 그러면은 박근혜 대통령께서 언제 나오시냐? 그 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무튼 우리 공화당이라는 당이 이제 3년 지났어요. 3년 7개월 들어가는데 엄청난 일을 한 겁니다. 태극기가 다 죽었을 때 우리 공화당 앞장서서 겁먹지 마라.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한테 겁먹을 필요 없다. 제가 깃발 들었어요. 따라오십시오. 그리고 용기 다 참담할 때 그분들이 우리 공화당을 보면서 군데에서 태극기 집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하는 촛불 혁명광장, 광화문 광장은 우리가 200일 투쟁을 통해서 태극기 광장 바꿔버리죠. 그리고 우리는 잘하라고 놔두고 서울역으로 다시 갔잖아요. 근데 지금 뭐 이상하게 솔직히 말해 정광훈 목사 열심히 했는데 결국은 우리 공화당한테는 엄청난 피해를 준 거예요. 우리 공화당이 주장했던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침탈, 자유시장경제 침탈, 역사 바꾸기 그거는 비슷해요. 하나가 다른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한번 뭐 하도 하면 한번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다. 왜 제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를 이렇게 얘기하느냐? 그것은 전부 거짓이고 업무입니다. 그거를 아는데 그것이 불이라는 거 아는데 그 불이하고 타협을 해라? 그러면은 태극기를 지금까지 들었던 이유도 없어요. 또 하나는
거짓의 세력, 불의의 세력은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 악이라고 그랬어요. 이제는 악과의 싸움이다. 문재인 정권 자체를 악이라고 제가 선언했습니다. 악과의 전쟁이다. 악과의 전쟁하는데 우리 동지들은 저끼리 싸워. 그러면 태극기 저는요, 자기들끼리 싸우는 놈들은 태극기 다 내놓고 나오지 말라는 거야. 아니, 악하고 싸워야 되고, 불의하고 싸워야 되고, 거짓하고 싸워야 되는데, 언제 그럴 시간이 있습니까? 저는 그럴 시간이 없다고 보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항상 그 얘기해요. 대통령 나오실 때까지 싸우고 싶어도 참아라. 싸우고 싶어도 참아라. 그리고 남 얘기하지 마라. 남 얘기하지 마라.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4년 넘게 감옥에 계시면서 한마디 말씀 안 하시는 것은 국민들이 이제는 진실을 아시고 이제는 이 악의 세력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하고 싸우라는 겁니다. 저는 4월 초파일날 5월 19일날 대통령께서 우리 국민의 품으로 오시기를 저는 사실은 바랍니다. 그들의 정치적 활용을 할 거예요. 요즘 이명박 박근혜 사면해도 되나? 질문이 개똥이에요. 질문이. 왜 이명박하고 박근혜 대통령 왜 같이 붙이냐고. 그냥 딱 이렇게 해야 돼요. 박근혜 대통령이 감옥에 4년치 지났는데 이제는 사면을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으면 70% 이상 사면하라고 할 거예요. 두 사람을 왜 같이 붙여서? 자,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안 되는 사람도 예를 들어서 있고 이 사람 싫어서 그러고 이 사람 그게 다 합치잖아요. 그런 사면이 어딨습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사면해달라고 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 신변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 안 하신 거예요. 단지 하나 4년이 지나서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서 진짜 힘든 상황을 지금 버티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는 빨리 나오셔야 된다. 어떤 사람 카드 왜 나와야 되냐고. 참 모질더라고요. 사람들이 참 모질다. 그래서 우리 공화당이 지금 이런 거예요. 정규재 선생 얘기 안 하는데 옛날에 정규재 분이 도토리 정당 하다 이번에 부산 선거 나갔다가 시급했을 거야. 지금 자유민주당이라고 정당 만들었는데 당원 10,000명 안 됩니다. 그거 뭘 하면요? 우리는 얼마 됩니까? 우리는 벌써 40명 책임당원 돈 내는 당원만 6만이 가까이 가잖아요. 그건 뭔지 아세요? 가는 길이 옳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바깥에서 좋은지 엄해하고 우리 당원 내에서도 여지쿵저럭 그러는데 좋은지가 나쁜 놈 같았으면 여기까지 올라오겠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제 정말 개인적인 거 내려놔야 된다. 대의가 아직도 산을 오르는데 산 이제 등산하시고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벌써 이 사람 얘기하고 저 사람 엉덩이는 어떻더라, 저 사람 머리 많이 빠졌다, 어떻거든. 저는 그거 자체가 듣기가 싫은 거예요. 제가 이 말을 가는 데마다 가는 데마다 제발 좀 화합해라. 그러면 동지라는 게 같은 동자예요. 뜻짓자잖아요. 노래는 우리 동지들의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런데 행동도 그래 안 가는 것이 잘못됐다. 저도 지금 경북 갔다 왔잖아요. 경북도 머리 아파 터지겠는 거야. 서명대도 잘 못 가요. 제가 가면은 이 사람 여기 가면 여기 가면 도대체 조원진이가 우리 위원장님 계실 때 얘기인데 어제 무슨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입니까? 맨날 싸우는 건 각자 알아서 싸워라. 더 이상 중앙당에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이 싸워가지고 저한테 문자 맨날 방송에 보내가지고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4년간 그러다가 우리 공화당 떨치고 나갔어요. 전부. 나가고 지금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간 사람들은 흔적이나 있나? 저 존재감이 있습니까? 존재감도 없는 거예요. 한 번 더 역지사지. 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 제가 제일 힘이 들 때는 그거예요.
저는 뭐 좌파들이 지금 검찰 기소 5건대 있어 제가. 눈 하나 깜짝 안 합니다. 뭐 제가 죄를 지었어요. 집시법에 제가 과함 쳤다고, 집시법 위반했다고, 때리지도 않았는데 때렸다 하고 말이야. 이래가지고 기소시켜놨는데, 그런 거는 겁이 하나도 안 나요. 제가 가서 문재인하고 싸우는 거, 김무성, 유승민, 이런 쓰레기 것들하고 싸우는 거, 그런 겁 안 나요. 제일 마음 아플 때가 뭐냐? 당원들 간에 싸우는 거. 그런 문제가 제일 마음이 아프다. 또 당원들 간에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당원 10만 원이라도 절대 돈거래를 하지 마세요. 우리 당원들이 가정생활만 하다가 직장생활만 하다가 정말 착하다고 그러면 막 이런 판다 박근혜 대통령 팔다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 감옥 계시니까 누구 팔아요? 좋은 집 파는 거야. 좋은 집 대통령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돈 좀 모읍시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 그럴 거 있으면은 저거 조금통이라고 저는 좋아하죠. 좋은 집 대통령 만들려고 통장하자. 저는 좋아해요. 그런데 당이 재정이 어려운데 지금 당장 당에 돈 넣는 게 급한데 그거 언제까지 모으고 있으면 당장 돈 있을 바에 당에 또 돈 넣어달라. 우리가 여러분들 총선 끝나고요 15억 빚을 갚았습니다. 총선 비용 15억을 갚았어요. 돈이 없어서 재정이 어려운 게 아니고 한 달에 2억을 갚았다니까 매달. 그러다가 박원수 죽기 전에 우리 공화당에서 2억 7천만 원 뺏어갔잖아요. 깡패 용역비 해가지고. 그거 아마 1억 1천만 원 돌려받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총선 참패하고 저도 국경 떨어졌는데 그런데 15억을 지금 갚았다. 그러니까 야, 돈 15억 갚았는데 돈 많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당이 커졌어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할 때보다 당이 100배 커졌거든요. 100배. 여러분 아십니까? 100배 커졌어요. 100배 커지면은 큰 정당이든 작은 정당이든 해야 되는 일들은 비슷하다. 저는 오늘 경남 하시는 걸 보고 야, 이제 경남이 제대로 바람을 일으키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 생각은 참 좋아. 아까 김태환 동지가 저한테 얘기하던데 각 조직위원회별로 이번에 통영에서 하면 다음에 합쳐서 하든지 아무튼 조직위원회가 구성된 데 가서 하고 기존에 서명대는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서명대 한 110군데 해요. 기존에 하던 데는 그대로 하잖아요. 그게 도당이 시당이 서명팀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서명 봉사하겠다. 기존 하는 사람들 쫙 들고 와서 하는 그것은 똔똔이다. 똔똔. 기존 하던 데는 하고, 개척하는 데는 지금 경북도 그렇고요. 대구도 그렇고, 개척하는 데는 도당, 시당이 팀을 만들어서 갑니다. 오늘은 보니까 제가 진주를 못 가서 죄송한데, 진주는 약속을 드렸어요. 다음에 기회 되면 가겠다. 그래서 아무튼 경남이 지난번에 사실은 제가 경남 오려다가 못 왔어요. 서명사항들이 마산 보기만 하고 있어서 그 다음에 저 어디 김해 그래 있어서 못 왔는데 다음에 좀 더 활성화되면 자주 오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인 스케줄은 대통령 후보를 그나마 낼 거냐 말고 우리 분명히 대통령 후보 냅니다. 그 다음에 윤석열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 잘 아셔야 돼요. 지금 윤석열이하고 저희들 할 수가 없어요. 윤석열이가 했는 짓을 보면은 저는 그 사람은 우파가 아니라고 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예를 들어서 일례로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그냥 시킨 게 아닙니다. 주동을 했단 말이에요. 주동. 윤석열이가 묵시적 청탁이나 경제 공동체를 만들어낸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눕질 못해서 앉아야 되는데 황교안이 그것 때문에 엄청 두들기 맞잖아요. 의자 하나 갖다 달라고 앉아야 되니까 의자를 하나 안 넣어줬단 말이에요. 윤석열은 그런데 수술해야 되고 그 난리인데 형집행 정지해달라고 병원에 가야 된다. 2번을 놓여버렸어요. 제가 그냥 윤석열이는
문재인 대통령을 살리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조국 장관 수사를 했다. 본인이 스스로 얘기했다. 그 다음에 이재용 삼성 부회장 감옥 갔잖아요. 삼성 팀들한테 다 전화해가지고 잘했다, 고생했다는 사람이 윤석열입니다. 도대체 뭐를 믿고 윤석열이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건지요. 그런데 우리 공화당조차도 옛날에 반기문 40% 갈 때 홍준표밖에 보수 우파는 거의 80% 홍준표 밀 때 황교안이 45%까지 올라갔잖아요. 그거 다 줄서가 따라갔다가 저는 희한한 게요. 대형 유튜버들도 정신 차려야 되는 게 어떻게 사람 바꾸기를 그렇게 잘하냐고. 반기문이 돼도 반기문은 쫙 줄 섰다가 홍준표가 할 때는 홍준표가 대한민국을 살릴 사람이라 홍준표가 줄 서고 황교안 아니고 황교안한테 줄 쫙 섰다가 그 사람들 물 먹어보니까 바로 돌아서더만. 지금 다 어디서 윤석열이 돌아서요. 지금 윤석열이 안 된다 하는 사람, 안 된다는 유튜버들이 전체 유튜브의 30% 정도. 나머지는 전부 윤석열이 반응하고 지금 정신이 없는 거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윤석열은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있겠습니까? 윤석열이 주변에 있는 사람이 저하고 다 친한데. 그런데 못할 짓을 했다는 거, 못할 짓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있을 수 없는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의 망나니 짓을 한 거예요. 거기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자기가 밝혀야지. 그거 밝히지 않고 만약에 운 좋게 윤석열 대통령 됐다? 자기를 부정하지 못하잖아요.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옳았다고 윤석열 얘기할 거 아닙니까? 배신했던 김무성이나 윤석열도 지금 탄핵 옳았다고 하는 자기들 잘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을 우리 공화당이 대통령 감옥 계신데 윤석열이하고 그래도 손좀 잡으면 안 되냐? 천만이죠. 그럼 되겠습니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제가 전제 조건을 달았어요. 윤석열이가 분명히 자기 잘못에 대해서 시인을 해야 돼요.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사과해야 된다. 그것도 정말 역사적인 사과를 해야 된다. 김종인 영감이 뭐라 해서 여러분들 이 정치인의 한마디는 그냥 넘기면 안 됩니다. 김종인 영감이 윤석열이가 대통령 되면 뭐하노? 국회가 3분의 2가 좌파들이 장악하는데 개헌해야 된다. 개헌 들고 나왔어요. 연정해야 된다. 개헌이 무슨 개헌입니까? 내각제, 그죠? 이혼집정부제, 말로 내각제, 이혼집정부제, 문재인이가 얘기했는 10번 연방제. 지금 동사무소까지 인민위원회 비슷한 거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은 뭡니까? 문재인을 뿌리채 뽑아내야 된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를 하기 싫어요. 노무현 대통령 폐족됐잖아요.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 때보다 훨씬 더 나쁜 짓을 하고 자유민주주의 체제 침탈하고 일당 독재하고 대의민주주의 무너뜨리고 자유시장경제 무너뜨리고 역사 뒤바꾸고 역사적으로 있을 수 없는 짓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문재인은 폐족을 시켜야 된다. 자, 문재인이 이제 30% 지지율. 윤석열이 뭘 잘못했는지 아세요? 본인이 검찰총장으로 권력 게이트를 파야 되는 거예요. 권력 게이트를. 권력 게이트의 청와대의 핵심을 윤석열이 두 건만 LH 사건 터졌잖아요. 라이브 티버스 조사하다가 울산시장 문제 상황실장 하나 보내고 다 끝나버렸어. 그걸 하라는 거야. 윤석열이가 권력 게이트 두 건만 제대로 수사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좌파들이 분열이 일어나요. 노무현을 버리듯이 문재인 버려버립니다. 문재인이 지지율 10몇 프로밖에 못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 되면은. 권력 핵심부의 부정부패가 나오면은 문재인 정권이 지금 30%에서 15%더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정권 교체는 자연스럽게 이래야 윤석열이 내가 대통령 해야 되겠다는 거야. 윤석열이 네가 대통령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좌파 새끼들을 뿌리를 뽑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그게 맞는 겁니다. 왜 3, 4, 5, 6, 7, 5개월 남겨놓고 왜 나오냐는 거예요.
나와가지고는 말이지. 조국 수사할 때는 내가 문재인 대통령 지키기 위해서 했다. 나오자마자 검찰총장 나오기 전날 전전날 삼성에 이재용 잘 집어넣었다고 말이야. 박근혜 대통령 죄가 있나 그럼 지금 말도 안 해. 고영태 녹취록을 여러분 꼭 들어보십시오. 윤석열이가 무슨 짓을 했는지. 이제 우리 공화당 동지들 아셔야 되는데. 저로의 기회. 노무현 때 폐족당했던 저로의 이제는 대한민국 땅에 다시는 친북, 종북, 투사파, 친중, 사회주의자들이 발을 못 붙일 수 있는 저로의 기회를 윤석열이가 지가 대통령 하겠다고 발로 차버렸다는 겁니다. 윤석열이 나가고 난 다음에 후배들한테 넘겼는데 다음 검찰총장 또 문재인 꼬봉이 들어올 텐데 그러면은 어느 검찰 후배가 권력 게이트 수사합니까? 그것이 잘못됐다는 거. 제가 윤석열한테 말하는 것은 정말로 당신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한 사죄를 하고 문재인 정권의 아킬레스를 하면 다음 대통령 선거 할 필요도 없습니다. 할 필요도 없는 상황이에요. 그걸 내팽개치고 저는 다음 대통령 선거를 굉장히 어렵다고 보는 거예요. 왜? 김종인 영감이 상식의 나라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보궐선거가 상식이 이긴 선거다. 그 상식 많은 사람이 비대위원장 어제까지 하는 사람이 나가자마자 그 비대위원장 했던 국민의힘 보고 뭐라 하더라? 아사리판이라고. 그 사람 너무 많은 것 같아. 자기가 모든 대한민국 정치를 자기가 다 하는 줄 아는 모양이야. 그래서 다음 대통령 선거 때까지 야권 여권의 이합집산이 막 이루어질 겁니다. 그냥 뭐 이재명이 그냥 시켜준다 절대 안 합니다. 이재명이 택도 없습니다. 제가 하는 김경수다. 김경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되는 순간에 김경수가 다음 대권 1위 물망으로 오릅니다. 그 대타가 유시민이다. 김경수가 다음 대통령 후보. 왜? 김경수는 암만 해도 문재인을 배신할 것 같지는 않잖아요. 이재명이 되는 순간에 저는 6개월도 안 되고 문재인 감옥 보내봅니다. 왜? 이거는 뭔가 이해 문제가 아니에요. 주사파, 운동권의 NL과 PD의 싸움, 그 70년간의 운동권 싸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쟤들은 이재명 안 줍니다. 그러면 이재명 가만히 있겠어요? 탈당한다. 그러면 후보군이 제3지대 하나 나오고 국민의힘 하나 나오고 또 더불어민주당 하나 나오고 이재명 나오고 우리 공화당 나오고 할만하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싸울만하단 말이에요. 그때는 신문을 내릴 거예요. 국민들이. 이것들 봐라. 4년 5년 동안 저렇게 광야에서 투쟁하고 있는 우리 공화당은 찍어주고 싶은데 좌파들한테 정권 감각 못 찍어줬는데 너가 하는 꼬라지 보기엔 안 되겠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이제 오른쪽에 있는 국민은 소위 보수 우파 국민은 50%가 있습니다. 이 국민이 어디 가지를 안 해요. 이 국민이 국민의힘 그 다음에 새누리당부터 그냥 뭡니까 한나라당부터 쭉 지지했어. 이 국민들이 어디 사라졌습니까? 이 국민들은 대한민국 땅에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정당만 왔다 갔다 했잖아요. 자기 보수 정당 5번이나 선거에서 살리는 박근혜 대통령 감옥 보낸 거 보십시오. 걔들은 이제 소위 말하는 대한민국의 정치인으로서 정치 정당으로서의 소멸이 온 겁니다. 소멸이 온 거예요. 아니 150석을 얻었다 봅시다. 반 우파에서. 아니 저가 75 쓰고 우리가 75 쓰거나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우파는 똑같은데 나지 않아. 우리가 더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더 지키고 저 바보같이 무능하고 도망가고 굴종하고 야합하고 저렇게 내가 솔직히 쓰레기 같은 것들이 모여가 있는 국민의힘이 딴짓하면은 우리 공안에 가만히 놔두겠어요. 국회에서. 정의당 5, 6석 있는데도 더불어민주당 꼼짝 못하잖아요. 우리 공화당 20석만 만들어 줘보세요. 국민의힘이 저래 못한다고요. 아니 오른쪽에 50%의 지지 국민이
의석을 우리 공화당한테 50석 주고 저마다한테 50석 준다고 뭐가 달라집니까? 더 나아지지. 경쟁시키고. 이제 우리 국민들이 깨달아야 돼. 이제는 국민의 힘을 버릴 때가 됐다. 정 버리지 못하면은 경쟁을 시켜라. 우리 공화당하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속탈 때, 분노할 때, 아플 때, 정말 국민들이 아파할 때 찾아갈 정당이 생기는 거예요. 찾아갈 정당이. 우리 여기에 있는 동지들이 여기에 중산층 이상들과 잘 사는 사람, 그렇게 잘 사는 사람 있습니까? 다 서민들이잖아요. 그게 민초들이라, 민초들. 민초들이 모여있는 정당의 두려움을 저들이 몰라요. 우리 공화당은 예를 들어서 정원지가 잘 나가지고 국회의원 한 20명 됐을까 봅시다. 우리들이 여러분들의 민초정당의 서민정당을 벗어나서 할 수 있으면 여러분 다 탈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국민의힘하고 다른 겁니다. 사람만 바꾼다가 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정당도 경쟁을 시켜라. 또 마크롱도 의원 한 명도 없는 데서 마크롱 대통령이 됐어요. 이제 대한민국도 사람 따라가지 마라. 사람 따라가지 마라. 조원지 저 따라오지 말라는 거예요. 정당의 정강, 정책, 또 그 정당이 정말 깨끗한가? 그런 부분을 보고 가야 되지. 사람 따라가다가 우파는 그래가 망해버렸다니까요. 위대한 사람도 알아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 중에 한 분이 박근혜 대통령이에요. 그분 혼자서 청와대에서 싸운 거예요. 좌파들하고. 지금 보니까 정교자하고 민노총하고 좌파들하고 얼마나 치열한 싸움을 했겠습니까? 지금 하는 꼬라지들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 공화당이 갈 길은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이 저는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위대하다. 그만큼 우리 공화당 동지들이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위대하다고 해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일에 여러분 눈 돌릴 필요도 없어요. 작은 일에 뭐 이렇게 견눈질 할 필요도 없어. 우리 공화당이 가는 길이 얼마나 위대한 길인가. 그것이 중요하다. 김정욱 처장. 당대표가 얘기하는데 거기서 내보고 그만하라는 소리가. 정말로 제가 전 지역을 다니면서 똑같은 말씀을 드립니다. 다 뭉쳐야 돼. 우리는 다 뭉쳐도 지금으로서는 벽이 높아요. 우리가 100만 당원, 20만 책임당원 만들면요, 우리를 버리고는 못 갑니다. 어느 선거에서도 우리 공화당하고 연대나 연합을 하지 않으면은 정권을 잡지도 못하고 국회도 과반수 못 얻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게 유권자 100만이에요. 유권자 100만. 그거를 위해서 우리가 이 바람 부는데도 서명대하고 옆에 젊은 아들 지나가다가 시식하는데도 우리가 참고 하잖아요. 왜? 정당은 곳까지는 가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분노하고 여러분들이 바랬던 박근혜 대통령 적극적인 석방, 복권, 또 그분의 뜻에 따라서 새로운 정치를 하실지, 그렇지 않으면 후견자로 남으실지, 우리는 그분의 뜻을 존중하고 대한민국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정당을 여러분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저는 정당 생활을 34년 했잖아요. 중간에 한 10년은 제가 사업했지만 많이 보고 많이 봤잖아요. 근데 우리 공화당 같은 정당 없습니다. 이 정당이 뿌리가 내리면은 정당의 기본적인 시스템들이 다 바뀌어버려야 돼요. 왜? 민초들이 정당을 했는데 성공했다. 이것은 제가 정치학을 했잖아요. 정치학자, 정치학생들의 로망, 꿈입니다. 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본 정당을 하니까 우리도 헷갈리잖아요. 어느 것이 맞는지 이런 헷갈릴 때가 있다고요. 우리도 한 번도 안 해본 정당을 저도 지금 이런 정당을 우리나라 역사에서 처음 해보는 정당인데 헷갈릴 수 있고 실수도 있다. 그런데 그 실수를 누구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실수를 감싸주고 좀 더 큰 이런 거 있어요. 새가 큰 날개를
이렇게 피고, 근데 그 큰 날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새에 붙어 있는 깃털들이 그 새의 움직임을 다 조종하고 있단 말이에요. 날개는 그냥 펴가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화당의 큰 꿈을 위해서 우리가 그 깃털의 역할들을 다 해보자. 저 당대표도 똑같습니다. 우리 공화당 좋은 게 있어요. 뭐 당대표하고 말이 아무 그 끓임 없습니다. 아무 데서나 마이크 쥐고 아무 데서나 얘기해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가 있어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고 제가 먼저 좀 가고 우리 변성준 위원장을 중심으로 운영위원장 저는 한 가지 말씀드리면 현직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해야 된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모든 우리 공화당은 제가 당대표잖아요. 우리 공화당의 경남의 책임자는 변성준 위원장 아니십니까? 본인하고 뜻이 다르면은 비평하고 비판하지 말고 뒤로 빠지면 돼요. 그 본인도 더 잘하고 싶을 때 다음에 또 하면 돼요. 어느 정당에서도 지금 저는 변성준 위원장님이 전국에서는 최고 베스트로 잘하고 있다. 이런 말을 지금 생중계하기 때문에 하기 힘들지만은 정말 고민을 많이 하고, 다른 지역에들은 좀 섭섭하지만 저걸 표현하는 거예요. 정말 열심히 하신다. 자, 그러면은 경남에 있는 좀 소원했던 사람만 좀 같이 해주면은 이거는 자기 몸 던져서 다 할 뿐이단 말이야. 그 여러분들이 변성준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똘똘 뭉쳐야 된다. 그것이 제가 바라는 거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가야 되지. 현재 시도당 위원장 중심으로 안 가면 그건 어디로 갑니까? 중앙당에도 당대표 빼고 저끼리 숙닥숙닥 하는 사람들도 있어. 그거 오래 못 가더라고. 그거 가다 다 도망가보더라니까. 가서 욕하고 가던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들이 욕먹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대범하게, 이 방송 지금 지금 생각 다른 사람들 다 보잖아. 다들 오세요. 경남도당이 전국 제1당이 된다. 그 외에 변성균 위원장 같은 지도자를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다 하는 게 복입니다. 복. 박수 한번 해주세요. 저도 이제 편하게 앉아서 제가 사실 점심을 못 먹어서 허기가 집니다. 이제 가야 되겠는데 꼭 질문을 하셔야 되겠다는 거 손 한번 들어가. 우리 공화당 막 손들고 얘기하셔야 돼요. 왜냐면 다른 데는 이때 되면 좀 끄락합니다. 우리 끄지 말할게요. 끄지 마라. 그냥 하고 싶은 얘기 다 하셔도 됩니다. 제가 부탁드리는 거 아시겠죠? 네. 변성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경남도당이 전국 14개 시도당 중에서 1위 정당이 돼야 된다. 자, 대구 경북은 바람이 불었어 이제. 내부적으로 뭐 이런저런 문제가 또 아무 불었어요. 부산도 좀 바람이 불고 있다. 그럼 경남, 울산만 좀 바람 불면은 영남권이 제대로 이제 힘이요. 경남하고 부산하고 이제 울산하고 대구 경북이요. 같이 바람이 불면요. 확 느낍니다. 시장 같은 데 가보면 확 느껴요. 벌써. 그러니까 그날이 저는 멀지 않다고 봐요. 지금 여기 있는 동지들이 다 김영국 처장도 그렇고 다 자기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하는 분들이고. 여기에 뭐 박청정 선배님이 뭐 고성 통영의 위원장이신데 요새 많다고 내가 아이고 뭐 후진 양성 좀 하시죠 이랬더라. 본인이 이번만큼 해야 되겠다 하시더라. 근데 좀 더 열심히 해주소. 그다음에 우리 어려운 상황에서 출마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사실은 총대를 낸 거잖아요. 출마하면은 자기 돈 안 쓰는 사람도 있습니까? 출마했던 분 손 들어보세요. 출마했던 분. 우리 진순정 최고위원님, 그 다음에 김재국 우리 처장님, 그 다음에 박재행 위원장님. 이리 들어오세요. 박재행 들어갔어. 저기 자리 들어가. 여러분들이 출마했던 분들을 좀 잘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당을 위해서 몸 바쳐, 마음 바쳐, 돈까지 바쳐서 고생했으니까 좀 신경 써주시고
앞으로 경남도당은 뭐 제가 오늘 이발하러 온 거예요. 우리 그 변성진 위원장님을 중심으로 경남시가 큽니다. 옛날에 집회하면은 경남이 제일 많이 왔어요. 진짜. 그 대구가 엄청 깨졌잖아요. 대구 박근혜 대통령 고향인데 그것밖에 안 왜 경남이 훨씬 많은 숫자들이 왔다. 그게 경남의 저력이라서 이제 뭐 이런 정당 저런 정당 만든다 저는 뭐 신경도 안 씁니다. 그건 잘 안 됩니다. 우리 공화당은 그래서 그 단계 뛰어넘어 버렸어요. 그 단계는. 그래서 아무튼 그 경남도당이 영남권에 우리 전체 우리 공화당의 제1정당으로 또 경남 사람들 화끈하잖아요. 뭐 솔직히 말해서 뭐 숨기는 게 없더라고. 어떨 때는 뭐 최고위원회 하다 보면 진수령체가 시끄러워 죽겠는 거야. 기가 막혀가지고 좀 맞춰가지도 안 돼. 그러니까 뭐 그런 분이 있는 게 경남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부심 가지시고 최선을 다해서 당대표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을 받들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그 욕심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오늘 계기로 다음에 한 번 올 때는 운영위원들 한 배하고 그죠? 집회도 한번 그래 좀 만들어 주십시오. 그럼 제가 사실은 그 지역을 다니는데 얘기를 안 합니다. 그건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그냥 바로 전날 김재국 처장도 좀 놀랬을 건데 바로 전날 통지를 해요. 바로 전날. 왜? 이런저런 격식까지 지면 안 된다. 그래서 어제 지금도 마찬가지로 어제 상주나 뭐 예천은 어제 저녁에 연락했어요. 그게 그 전날 연락해서 그냥 갑니다. 아무런 준비 없이 하는 그대로 저한테 보여줘야지 제가 무엇을 지원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을 때 해서 그런 부분은 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그 결코 오해하실 필요가 없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뭐 어느 지역도 똑같습니다. 제가 미리 연락을 해서 간 적이 없어요. 또 하나는 요즘 제가 작은 소망은 이 중국 폐렴 빨리 이 뻥방에 빨리 내치고 백신회가 폐렴증 끝나면은 우리 전체 당원을 한 모았으면 좋겠어요. 잠실 운동장에 대통령 모시나 놓고 잠실 운동장이 아니라 저쪽에 어딥니까 근데 더 큰데 장충제는 장관 아니죠. 옛날에 우리 전당대회 때 장관 지금은 상암동 거기에 대통령 모시고 그 바닥까지 앉으면 한 10만 20만 앉는다 하더라고. 그거 안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요즘 보면 막 연설들도 막 젊은 사람들 잘하잖아요. 엄청 잘하잖아. 그래서 대통령 모시고 한번 하는 게 꿈이고요. 이번 그 5월 1일날 실은 5월 1일날 우리 공화당 낚시대회를 하려고 했는데 매니아들만 와라. 너무 거창하게 하는 건 아니고 경남도당 주최로 하는데 아무튼 5월 1일 날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부분 다 서명대를 하고 기자회견을 하기 때문에 5월 2일 날 또 낚시 매니아들은 5월 1일 날 저녁에 다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막 투쟁한다고 힘들어서 나약해서 제가 볼 때마다 좀 이제 등산도 좀 하시고 낚시도 하시고 등산하는데 제가 그랬어요. 낚시할 때도 낚시는 좋아하는 사람 없으면 좋아합니다. 그러면 당원 아닌 사람은 한 사람 데리고 와야 돼. 등산 갈 때도 당원 아닌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 지금 등산을 만들었잖아, 그죠? 그러면 다음에 등산 갈 때는 이제는 당원 아닌 사람 한 사람 데리고 와라. 그리고 제가 단서명에 산악회가 있어요. 지금은 우리 당원 반, 비당원 반 돼 있어요. 당원 반, 비당원 반. 그게 확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산악회 좋잖아요. 할 때 한 사람씩만 손에 쥐고 오자. 그러고 거기 가서 재밌고 이 사람들이 건전하고 그러면 또 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풀 거는 좀 풀고 이게 저희들도 뭐 5년차 4년 넘었어요. 5년차 지금 우리가
2016년 아닙니까? 16년 겨울 아닙니까?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이제 5년차 들어갔거든요. 이게 5년차 동안 이렇게 하루도 안 빠지고 투쟁을 하면 지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좀 해주시고, 5월 2일 날 하면은, 그 실무진하고 좀 협의를 하도록,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말씀만 듣고, 저는 좀 일어날게요. 말을 하고 싶은데 배가 고파야 되겠어.